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실비는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렇게 가입자 수가 많고 좋은 보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보험료만 내고 실비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시거나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꿀보험정보통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실비보험 안의 꿀팁과 활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 동료들에게 공유를 좀 하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실비보험이란 여러분이 사용한 병원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보상을 해주는 보험 상품이죠.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비급여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무려 대한민국 국민의 3,997만 명, 거의 4천만 명이 가입을 한 거니까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실비는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이렇게 가입자 수가 많고 좋은 보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지금까지 보험료만 내고 실비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시거나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실비를 100%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 활용 방법과 꿀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실비보험 활용 꿀팁 첫 번째는 자기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9년 8월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 2021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 입원해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정말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2011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이 암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2011년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10%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청구했을 때 5천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맞는 계산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부담금 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천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비는 조금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과거 1, 2, 3세대 실비들은 급여, 비급여 항목 상관없이 자기부담금 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보상하지만 4세대 실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기부담금 상한선 200만 원이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의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비급여는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된다는 소리죠. 4세대 실비도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2022년에 실비를 가입한 A가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3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2년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급여는 20%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의 20%인 600만 원을 제외하고 2,4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부담금 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2,400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이렇게 실비보험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필수 보험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거 실비가 정말 좋긴 한데 정말 도저히 보험료가 감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계약 전환을 통해서 4세대 전환을 하시더라도 꼭 오랫동안 유지하셔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다음은 실비보험 활용 꿀팁 두 번째는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 실비가 가입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개인 실비보험을 납입 중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는 보험료가 이중으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에 도입되었는데요. 2023년 이전까지는 내가 가입한 실비만 납입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개인 실비뿐만 아니라 회사 단체 실비도 중지시킬 수 있어요. 단체 실손 중지 시 납입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되니까 이 점은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나중에 재개할 때는요, 원래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2012년에 가입한 실비가 있는데 회사 단체 보험이 있어서 개인 실손을 납입 중지했고, 개인 실비를 다시 재개한 시점이 2030년이라면 해당 시점에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뭔데? 뭐가 안 좋은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2012년 실비보험은 급여,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10%인데 반해 2021년 7월 이후 실비보험은 급여 자기부담금이 20%와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30%라는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1, 2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개인 실비 납입 중지 제도가 있어도 중지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개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비보다 혜택이 안 좋은 실비로 바뀌니 납입 중지 제도를 실제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중지했던 실비를 재개 당시 판매 중인 상품 외에 내가 중지시켰던, 즉 처음에 가입했던 실비 상품으로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실비를 중지할지 고민하셨다면 걱정 안 하고 중지하셔도 됩니다. 내 실비보험이나 회사 실비보험 중 중지시키고 싶은 것을 중지시키면 되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기능들을 꼭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시면 좋겠어요.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신일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체 실비랑 개인 실비랑 둘 다 보장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면,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 보상입니다. 만약에 병원비가 4천만 원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단체 실비보험에서 4천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4천만 원, 그래서 총 합산해가지고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단체 실비에서 2천만 원, 개인 실비에서 2천만 원, 이렇게 합산 4천만 원 기준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실비는 2개 가입했다고 해서 2배가 아니라 비례보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둘 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하나는 중지시키길 바랍니다. 납입 중지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지를 시켜 놓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 그때 중지시켜 놨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되겠죠. 이 부분 잘 생각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활용 꿀팁 세 번째는, 퇴직을 앞두신 부모님 세대분들 집중해주세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실비보험이 비싸져서 해지를 했어요.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해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0대부터 1인당 진료비가 점점 늘어나 70대에는 50대에 비해 약 3배 정도 진료비가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실비보험이 없다? 이러면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겠죠. 내가 만약 50대가 돼서 명예퇴직하기 전까지도 회사의 단체 실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그런 분들은 퇴직하시는 1개월 이내에 단체 실비를 개인 실비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 수령하셨고, 암, 뇌, 심장 같은 10대 중대 질병에 대해서 5년간 발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비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꼭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꼭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혜택들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실비 활용 꿀팁은요, 해외 장기 체류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이미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3개월 이상 해외 출장
및 장기 체류 시 납입한 건강보험료 및 실비보험료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행이나 업무 등으로 인해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때 건강보험료, 실비 등 보통 자동이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해외에 있더라도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내가 납입한 비용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방법은 두 가지고요. 두 가지 모두 간단한데요. 해외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했다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에 전화를 하시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해외 장기 체류를 했는데 3년 이내라면 지금 당장 고객센터로 전화하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하셔서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변 분들께 실비보험의 꿀팁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 절대 저축,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비용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준비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꿀보험 정보통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링크 걸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신일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